요즘 반도체 랠리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상당히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좋은데 이 가운데는 뭐 지난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에 대해서 거의 뭐 1조 7천억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네. 하이닉스는 뭐 지속적으로 사왔었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반도체 랠리를. 마치 뭐 보면은 이번 연휴 사이에 오픈 AI랑 AMD랑 협업을 할 걸 미리 좀 아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이제 아무래도 고성능 HBM 쪽에 이제 매출은 삼성이 좀 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 경쟁사 같은 데다가 HBM을 좀 공급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AMD 쪽에 오히려 HBM을 삼성에서 넣고 있었는데 이게 AMD가 오픈 AI랑 또 뭐 연 수백조 정도 규모 단위로 해서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삼성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 효과도 이번에 최근에 콜 테스트 최종 통과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고객사를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는 거의 뭐 캐파 자체를 엔비디아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약간 변방으로 놀던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출 다변화라는 그런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의 주가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요인들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뭐 기존의 캐파를 그렇게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라인을 조정하면서 레거시 디램이나 낸드 만들던 라인을 HBM으로 바꾸면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레거시 디램이나 낸드 만들던 라인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근데 실상 알고 보면 HBM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뭐 전통 디램이라고 하는 수요도 존재하거나 근데 이 메이커 쪽에서 라인이 줄어드니까 한마디로 여기야말로 포모가 작동을 하는 거죠. 이거 이번에 뭐 계속 가격은 올라가는데 재고를 많이 확보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최근에 보통 한 4, 5주 정도 재고가 평균인데 연휴 전에 보니까 3.3주 정도의 재고 이하로 내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를 안 쌓고 있는 상태. 이 정도니까 그냥 뭐 만드는 쪽에서 당연히 공급자 우위에 지금 사이클이 도래를 한 거고 최근에 관세 이슈도 있지만 삼성에서도 뭐 디램이라든가 낸드에 대한 가격을 한 30% 정도 올린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적인 인상이 수익으로 직결되는 효과들이 있을 거고요. 심지어 제가 요 밑에 거 보면 유례 없는 이익률, 디램 이익률이 대표님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잘 되면 디램 이익률이 70%래요. 와, 엄청나네요. 거의 저는 물을 술로 만들어서 파는 물장사와 거의 집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요. 정말 그냥 긁는다라는 표현이 완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반도체 랠리가 네, 추석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냐, 네.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해 줄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봐서는 오히려 저는 이제 환율이 최근에 좀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시기도 하지만 오히려 환율이 1,41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돼서는 1,300원대로 다시 내려갈 거니까라는 전제를 붙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환율 쪽도 먹고 가자 이런 입장에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그 소화력 이런 것들은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그 연휴 전에 우리가 3,500을 넘기는 역할에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네. 뭐 연휴 사이에 또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그네들이 사실 좀 아이러니하죠. 왜 더 싸게 많이 안 사고 비싸지니까 더 많이 사지 이런 생각이 들긴 그러게요. 하는데 하여튼 뭐 최근에 저는 오픈 AI가 그 한마디로 광폭이라고 얘기하는 게 넓은 행보기도 하지만 제가 봐서는 완전 북청 물장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AI 붐업을 막 스스로 시키고 다니는 느낌? 완전히요. 그러니까 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현상이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버블인데 내가 하는 건 맞아 이렇게 지금 외치면서 뭐 정말 여러 그 메이저 회사들하고의 협업 관계를 전부 다 완전히 땡기고 다니는 분위기인데 이거에 지금 시장이 완전히 제가 봐선 가스라이팅 또는 현혹돼 있는 시장이거든요. 이게 환상이 깨지려면 최소 저는
한 몇 주 정도는 거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이 같이 그냥 미치는 시장이죠. 이게 뭐 옳다 그르다의 입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시장은 분명히 미쳐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끝은 분명히 누군가 제일 비싸게 사는 사람이 생길 것 같은데 오늘의 내가 산 그 가격이 최고야? 그게 아니니까 오늘 사는 거죠. 내일 더 비싸게 사줄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오늘 더 적정한 거 이상의 가격이지만 사겠다. 이런 의지를 아직까지 가지는 분들이 꽤 있을 거고 이게 우리 이제 수급 3주째로 봐서는 외국인이 제일 열심이고 기관이 그 다음에 약간 붙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계시잖아요. 이 흐름이 결국은 개인들이 최고로 포모 현상을 발휘하면서 매수로 전환되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자, 근데 진짜 AMD 투자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AMD는 그 엔비디아의 경쟁사잖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급은 다르지만 네. 그런데 엔비디아에서 $1,000억 투자 받아서 AMD 칩을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네. 그러면 엔비디아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 참 미국은 좀 대단해요. 예. 자, 이제 실적 시즌 추석 지나고 이제 10월 하순부터 이제 시작이 네, 되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저도 관련되는 자료를 이제 연휴 사이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3분기 때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총액을 지금 뭐 컨센서스로 계속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약 18%가 늘어서 한 76조까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기여도가 큰 거는 당연히 반도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조선이라든가 조선 기자재, 방산, 전력기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업황이 정말 좋구나, 미국의 수출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섹터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이제 정유라든가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자동차 쪽은 이제 약간 이제 허우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손익은 아무래도 관세 영향 때문에 좀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에 부각이 되는 건 어쨌든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조선, 방산, 또 엔터 쪽, 그리고 금융주 이렇게 아마 실적들이 3분기 때 굉장히 좋은 섹터들로 분류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실적 가장 좋을 섹터, 1등 섹터를 고른다고 하면 반도체가 될까요? 어디가 될까요? 아마 실적의 점핑으로 봐서는 저는 뭐 진짜 반도체이자 가장 높게 오르는 종목은 전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삼성전자. 왜냐하면 지난 분기에 4조대였는데 이번에 10조 안팎을 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난 기업은 사실 이번 분기에서도 그렇게 흔치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면서 늘어난 금액 자체가 5조 원대가 넘을 걸로 보이니까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나 점프율이라는 것 자체에서 뭐 타의 추종을 좀 불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라든가 지난 그 동기 대비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높은 건 당연히 반도체이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상 최고라는 타이틀 아마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나와도 반도체가 사상 최대는 아닐 거예요. 네. 지난 2016년도 17년도 때 분기 순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넘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금도 분기 수익이 계속 잘 나오는 섹터는 아이러니하게도 은행하고 증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쪽은 뭐 예대 마진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분담금 이슈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4대 지주은행 포함해가지고 이번 실적도 사상 최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주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또 연휴 전에 갑자기 거래 대금이 폭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거래가 많이 돼서 그렇기도 한데 앞으로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도에 그 KLX 시장이 12시간 체계로 바뀌면서 거래 시간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영향도 있고요. 최근에 사실 공포스러운 얘기로 나오는 거지만 신용잔고가 거의 그냥 끝까지 찼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의 한도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신용 이자의 마진을 오롯이 최대치로 받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증권주. 네, 증권주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 올렸는데
매출단으로는 현대기아차가 빠지진 않습니다. 네. 이번에 3분기에도 보면 대미 쪽은 조금 줄었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여러 다른 유럽이라든가 비미국 쪽 섹터에서 워낙 선전을 했기 때문에 매출은 몇 프로쯤 늘어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아무래도 관세 영향 때문에 손익을 좀 포기하고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출은 사상 최대일 것 같은데 손익은 아마 작년 대비해서 한 20%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현대차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가장 요즘 답답할 거예요. 어우, 지금 답답하시겠죠. 악재만 계속 쌓여 있고 미국 관세, 네. 주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투자 전략. 참 지금 현대차, 기아차 참 제가 봐서 사실 이게 제가 이런 걸 뭐 조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의연하게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좀 뭐 버티기 모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갑작스러운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버티면서도 어느 정도 실적이 계속 나온다. 앞으로도 창출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뭐 뒤로 다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거 앞에서 매맞고 있는 건 사실 자동차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25%를 맡고 있고 뭐 유럽이나 일본의 15% 대비해서 지금 차이가 벌써 근 한 달째 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면에서 굉장히 이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건 현대 기아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업황이 어떤 땐 좋고 안 좋고가 뭐 구분이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관세 협상에서 뭐 본의 아니게 좀 피해가 길어지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그 9월달 실적만 보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수치가 나옵니다. 64억 불을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미국 법인조차도 현대기아차가 잘 팔렸대요. 네. 왜냐하면 가격을 하나도 안 올리면서 계속 파니까 관세 25%를 계속 자체적으로 흡수하면서 가격은 안 올리니까 그냥 그 언제 올릴지 모른다라는 심리 때문에 가수요가 붙어서 좀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 예, 왜냐하면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뉴스 보면 미국에서도 이 관세 때문에 이제 수입국이나 수입 기업들이 관세를 녹여갖고 계속 가격적으로 참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한계 상황까지 왔대요. 그래서 지금 9월부터 10월 넘어가면서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달 넘어가면 이 반영도가 더 커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촉발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현대기아차는 겉으로는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신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격 안 올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뭐 내부적으로 흡수하면서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은 계속 갖고 가니까 뭐 어쨌든 시장에 대해서 뭐 소비자 신뢰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는 전략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보는 그림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이 계속 늘어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에이펙 회담 전에 실무 회담이 만약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만약 그 한미 뭐 정상회담이 만약 급하게라도 에이펙 때 만들어져서 관세 협상에 대한 사인이 만약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때 돼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25%의 관세가 15%로 낮아지는 효과를 바로 좀 맞이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참으면서 사실 조금 시장에서 소외됐던 분위기가 10월 말 정도쯤에 급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